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이렇게 네. 바쁘실 텐데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찾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요. 예. 예, 본격적인 인터뷰는 예. 마스크 벗고 좀 진행합니다. 자, 11대 제주도의회 의원 배지를 달고 활동한 지도 벌써 3년이 지났네요. 임기가 1년밖에 안 남았는데 초선으로 활동한 지난 3년 어땠습니까? 지난 3년 숨가쁘게 달려온 것 같습니다. 상반기 때는 보건복지안전위원회 하면서 두루두루 활동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4.3 특별위원회, 그 다음 미래성장포럼, 그 다음 원내대표를 맡으면서 그 다음 제2공항까지 연결돼서 정신없이 달려온 것 같아요. 예. 자, 이제 내년이면 더 바빠지실 것 같아요. 네, 그렇죠. 내년에는 3월 달에 대통령 선거도 있고 2월 달에 지방선거가 있지 않습니까? 아주 정치적으로 보면 대형 이벤트일 텐데요. 의원님께서도 어쨌든 4년의 비례대표지만 의정 활동을 바탕으로 지역구 출마를 고려하신다는 걸 좀 얘기도 좀 많이 들었어요. 어떤 계획들을 갖고 계신지 간단히 좀 설명 좀 지금 한 해주시죠. 4년 동안 지역구, 글쎄요, 제주도 전 지역을 다니면서 비례대표, 그 다음에 당을 대변하면서 열심히 활동을 했는데, 앞으로 1년이 남았는데, 그 1년 남은 기간에 지역 주민들과 소통하면서 지역을 선택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염두에 선거가 없습니까? 염두에 둔 곳은 있지만, 아직은 지금 정치는 많은 변화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변화의 흐름에 따라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뭐 정치, 살아있는 생물이죠. 네. 네. 본격적인 질문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최근 제주관광공사가 지속 가능한 경영 기반을 마련하겠다면서 경영 진단을 실시했는데요. 지난 17일이었죠. 의회 용역 결과를 보고를 했습니다. 보고를 받은 입장에서 총평을 해주신다면 어떤가요? 글쎄요, 제가 이제 총평을 하기보다는 그 경영 진단 그 용역은 제주관광공사가 그 무리한 시내면사 투자, 그 다음에 적자 운영 재무위기 이로 인해 가지고 그 이를 극복하고 정상 경영화를 하기 위해서 경영 진단을 내렸는데, 이거에 대해서 좀 재무구조라든가 이런 것들을 중점적으로 해야 되는데 조직에 너무 치우쳤다, 그런 우리 의원님들이 많은 평가를 해주고 있어요. 그 다음에 막대한 2억이라는 예산을 들였음에도 불구하고 저 촘촘한 경영 진단이 안 나와서 좀 아쉬운 부분은 없지 않아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안타까움이 좀 있네요. 네. 어쨌든 지난 17일이었죠. 조직 개편과 관련해서 우리 공사에서는 현재 1본부 4처 1단 1센터 14팀 현행 구조가 그런데 2본부 9실 4팀으로 개편하겠다고 보고를 했는데요. 실제로는 28일 날 조직 개편 단행하면서는 1본부 2실 6그룹 7팀으로 좀 개편을 했더라고요. 당시 업무 연기 결과를 보고받을 때 의원님들께서 뭐 조직 슬림화 기조에 역행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많은 지적을 했는데 이게 좀 받아들였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의원님들이 그 상임위원회 용역을 보고 받을 당시에 의원님들이 많은 지적을 했죠. 근데 이제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그 고은숙 그 대표님이 과감한 그 조직 내에 개편을 해서 좀 일해보겠다는 취지를 한 건 전 보여요. 장단점이 물론 있겠지만 이게 슬림하냐 아니면 조직을 위해서 정상화를 위해서 획기적인 개편이냐, 그 둘 중에 장단점은 있겠지만 저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괜찮아 보입니다. 의지가 좀 고은숙 대표의 의지가 담겨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 들고 의원님들께서는 좀 슬림화가 아니다. 겉으로는 이제 이렇게 보이면서 내실 좀 더 재정 문제에서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얘기가 많이 오고 갔죠. 그렇죠. 아까 의원님께서도 얘기했지만 뭐 조직 슬림화도 중요하지만 조직의 역동성을 일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데 방점을 줘야 된다라는 좀 지적들을 많이 하시는데, 특히 의원님께서는 우리 공사와 협회 간의 그 업무 중복 문제를 좀 많이 지적을 하셨어요. 뭐 좀 그렇다라고 하면 구체적으로 어떤 업무들이 좀 중복되고 있고 뭐 개선 방향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좀 제안 좀 해주시죠. 사실상 그 제주관광공사가 탄생부터 제주도민의 관심 많이 관심 가졌고 또 여기에서 이제 불만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불거졌는데, 그동안 관광협회가 제주관광 그 마케팅 업무를 해오다 보니까 그 통합 마케팅 그 전담 기관이 관광공사가 해왔었어요. 근데 이제 양 기관이 이제 중복된 업무들이
이제 여전히 이제 좀 많은 그 부분이 차지하고 있더라고요. 그 제주관광 그 공사는 이제 통합 이미지 이제 마케팅 그 중점을 줬다면 협회는 이제 비즈니스 관광 마케팅이 중점이 되었고 그 양기관이 이제 시너지 효과가 좀 부족한 부분이 없잖아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이제 관광협하고 그 중복된 부분들은 좀 하나로 좀 통합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부분들이 많이 이제 지적을 해왔었고 또 도내 그 관광 유관 기관들도 공사 협회 이름 말고 컨벤션 센터라든가 컨벤션 그 뷰로 이제 많이 이제 있어요. 이런 것들이 중복 업무가 이제 하다 보니까 예산 뭐 나눠 먹기식 뭐 이런 배분 구조 시너지 효과가 좀 낼 수 없다는 단점도 가지고 있죠. 뭐 관광협회와 공사뿐만 아니라 예. 관광유관기관 한 4개 정도가 되는데 예. 그 역할을 제대로 좀 자리 정리를 하고 예. 그 속에서 선택과 집중을 해서 시너지 효과를 내자 예. 좀 이런 예. 취지인 것 같네요. 예. 예. 관광공사가 260억 넘게 적자를 낸 시내 면세점을 철수했지만 그래도 지정 면세점을 계속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의원께서는 공항에서 지정 면세점을 운영하고 있는 JDC와 상생을 좀 주문했는데요. 구체적으로 좀 보관이 있나요? 글쎄요, 지금 최근 이제 코로나19로 인해 가지고 최근 이제 많은 적자를 내고 있죠. 근데 이제 면세점 사업이 좀 만만치 않은 사업이죠.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특성상 그때 규모 이제 경제적 브랜드 협상이나 운영 경침 이제 필요한 이제 장벽들을 이제 넘어야 될 그런 사업들이고 그다음에 지금 파워 브랜드 입점 그다음 상품 확보 등에 대해서 좀 관광공사가 지금 현재 노하우가 좀 없는 상태이고 그다음 현재 공항에 있는 JDC 이제 면세점과 그 비교해 보더라도 그 중문 관광 단지 내 위치 입지적으로는 굉장히 이제 불리하죠. 근데 따라서 이제 국가 공기업이 JDC 면세점과 그 경쟁 구조가 아니라 좀 지정 면세점 공항 이전이라든가 그다음에 운영 주체 단일화 등 이제 여러 가지 안을 놓고 좀 논의가 좀 많이 좀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공사 입장에서는 면세점 이전을 많이 추진을 하려고 노력을 했잖아요. 예, 근데 그렇죠. JDC에서가 좀 나름 이렇게 좀 막는 이런 분위기가 좀 있긴 있었는데 어떻게 공항 입점 가능할까요? 글쎄요. 아마 좀 많이 노력을 해서 좀 입점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좀 기대. 관광공사에 하기 나름 노력이 야에 달려있다. 예, 그렇죠. 그 문제는 지금도 우리 공사가 제주도로부터 전출금을 지원받지 못하면 홀로 서기가 어렵다는 게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은데요. 그렇죠. 문제는 지금도 제주도에 재정 지원이 없으면 홀로 서기가 어렵다는 건 아니겠습니까? 이번 용역에서 새로운 수익 모델 뭐 그런 제시는 없었던 건가요? 지금 상임위 때는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좀 질타를 했는데 내부적으로 보니까 지금 장기 플랜 한 3단계를 갖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상임위 의원님들이 이제 개별적으로 와서 했는데 이제 첫 번째 그 플랜을 보면 그 경영 정상화, 두 번째 그 인프라 확충, 그다음 세 번째가 양적 성장 이런 게 있었는데 그 경영 정상화는 이제 면세점 경쟁력 강화를 하고 있고 그다음 노터리 그 노영 로타리에 보면 거기 이제 자산 있잖아요. 네, 예전에 그거를 활용해 가지고 좀 수익 사업을 내겠다고 이제 1단계 이제 플랜을 짜고 있었고 이제 2단계 그 플랜을 보니까 이제 연안부도 이제 거기 좀 면세점 진출하고 그다음에 물류 창고 좀 운영해 보겠다 이런 플랜을 갖고 있었고 그다음 세 번째는 그날 연안 그 유람선 사업이라든가 유튜브 이런 것들을 좀 장기적으로 플랜을 갖고 있어서 요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에서도 좀 많은 토론과 논의가 좀 있어야 되긴 할 것 같아요. 또 비전 있는 그런 사업들도 있었고. 예, 그래 어쨌든 이것들이 뭐 공사에서는 이미 계획했던 사업인데 좀 어떠한 이유인지 몰라도 지금 멈춰져 있는 사업들이잖아요. 예. 그 부두 면세점도 그렇고 용역로터리 수익 사업 모델도 뭐 그런데 이런 것들이 어쨌든 공사 자체 내에서는 한 3단계 구조로 해서 정상화시키면서 수익 뭐 이렇게 창출해 나갔다는 계획을 갖고 계신다는 거를 또 별도로 좀 보고를 드렸나 보네요. 네. 그래요. 그
좀 마지막 질문일 것 같은데요. 네. 우리 관광공사가 도청이 하부기관으로 좀 비춰지는 좀 측면이 있거든요. 네. 왜냐하면 이건 재정 의존도가 좀 심하기 때문에 도청의 목소리에 좀 휘둘릴 수밖에 없는 뭐 그런 구조가 있는데, 그렇다 보니까 어쨌든 재정 자립도를 키워야만이 홀로서기가 좀 가능하다, 이렇게 진단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뭐 그런 거와 연동해서 도청에서도 좀 많이 해야 될 일들이 있을 거고 공사 자체적으로 좀 해야 될 일이 있을 건데, 마지막으로 우리 제주도와 관광공사에 좀 당부하고 싶은 얘기 좀 해주시죠. 사실상 이 관광공사가 설립 목적을 보면 수익 사업은 맨 나중에 있어요. 근데 여기에서 이제 통합 마케팅이라든가, 그다음 관광공사 우리 관광 자원 개발, 그다음에 관광 그 연구 조사하면서 관광 산업에 이제 지원을 하고, 그다음에 통합 관광 안내 서비스, 그다음에 관광 그 교육이라든가 컨설팅에 주안점을 둬서 관광공사가 제주도에 관광업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 이런 그 상품을 개발해서 내놔야 되거든요. 저는 여기에 중점을 뒀으면 좋겠어요. 그 지금 막 돈의 수익 사업은 거기에서 두 번째로 이제 따라가면서 거기서 수업을 내면서 같이 연결하면 좋죠. 예. 그래서 관광공사가 제주도에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굳건한 그런 공사가 됐으면 하는 기대입니다. 바람입니다. 제주도는 어떻게 할까요? 제주도 그렇게 하면 제주도가 경제가 살리고 더 풀려가지 않을까요? 네, 어쨌든 공사 스스로 자체 경쟁력을 키워나가는 방법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선순위를 둔다라고 하면 제주 지역에서 관광업계 전반을 컨트롤하는 그런 기능으로서의 역할을 좀 스스로 좀 찾아나갔으면 좋겠다라는 당부신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지금까지 오영희 의원님을 모시고 출범 13년이 된 관광공사의 경영 정상화 방안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연쇄 사업에 뛰어들었다가 큰 손해를 본 제주관광공사. 지난해 새로운 CEO가 취임하면서 경영위기 극복을 위한 경영진단을 실시했고요. 최근에는 조직개편까지 단행했습니다. 하지만 경영 정상화 관련해서는 여전히 근본적인 해결책 없이 제주도의 전출금 지원만 요구하고 있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신규 수익사업 발굴을 통해 흘러서는 노력과 함께 제주관광의 지속 가능성을 키워주는 정치기관으로서의 본연의 역할을 기대해 봅니다. 이상으로 좀 인터뷰를 마칠 건데요.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